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요즘은 흔치 않은 중매 결혼을 했고 전 여고 여대 출신이라 남자를 잘 사귀어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저 남편이 첫 남자였고 저에겐 우주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재산 많은 집 맏며느리라서 큰 고생은 안 해봤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죠. 하지만 결혼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시부모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시아버님이 폐암 사기로 진단을 받으면서 가족들 모두 알게 되자 평생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들이라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손 아래 시누이도 다 모여 수술을 할지 항암 치료부터 할 건지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연세도 많으신데 그냥 수술을 포기하자는 의견에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80대면 전신 마취도 힘들어. 무슨 수술을 한다고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편하게 살게 해드려. 고통만 받다가 돌아가시는 게 좋아? 네가 의사야 간호사야? 뭘 안다고 떠들어? 아버지가 돈이 없어 살고 싶다는 의욕이 없어.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런 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 위한다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귀찮다고 힘들어하면서 지금 말이 돼? 어차피 간병 오빠가 할 거 아니잖아. 그럼 수술비 내가 내는 건데 너 왜 참견이야? 너더러 내라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 아버지가 원하시면 수술받게 해드리는 게 순리야. 아, 언니도 얘기 좀 해봐요.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전 다수결에 따를게요. 역시 무관심으로 일관성 있네요. 넌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뭘? 전 이 과정에서 뭐라고 껴들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아버님은 수술도 항암치료도 받으시고 비교적 건강하게 회복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그 일 뒤로 사이가 벌어져 지금껏 왕래를 안 하고 지내는 중이었죠. 전 두 사람 간의 중심 잡는 게 어려워서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거 시작에 지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시아버님이 회복되고 시어머님 간병하느라 지친 몸을 보여준다고 알 수 없는 한약과 보양식을 시댁에 붙여주었습니다. 집이 멀기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생색내는 것만큼은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가서 가전도 바꿔드리고 안마의자까지 선물해드렸습니다. 저도 물론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차마 반대는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과 사이가 벌어진 후 예민해진 남편은 저에게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술과 담배로 푸는 시간이 많아졌죠. 시누이 남편은 사업을 하겠다고 늘 일을 벌려놓고 시부모님 돈으로 메꾸곤 했습니다. 그 뒷감당은 저희 부부가 거의 도맡았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연기로 시부모님을 위하는 척하는 행동들이 역겨웠습니다. 전 남편이나 시댁 부모님이 안쓰러웠던 것도 있고 형편이 어렵지는 않아도 나중에 병원비나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둘이 상의해서 매달 50만 원씩 송금을 했습니다. 저희도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드리는 돈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 용돈이 엄청난 분쟁의 씨앗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후로 5년이 조금 지나서 했을까요? 시어머님도 고관절 골절이 되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요양병원까지 가시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이 학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전액 다 부담하기 힘들기도 했고 그동안 용돈을 보내드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기 위해 시어머니 허락하에 통장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건강이 나빠지신 터라 제가 그 통장을 샅샅이 뒤져볼 줄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 통장을 일면부터 천천히 보다가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보냈던 그 돈들이 고스란히 시누이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배신감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어르고 달래서 뜯어간 돈만 2억이 넘었는데 시부모님 생각해서 없는 돈을 쪼개 보내드린 용돈까지 냉큼 집어삼킨 것을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악마가 따로 없었다고나 할까요? 어떻게든 분을 풀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때와는 달리 맞벌이를 한답시고 동네 김밥집에서 일을 한다며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위와는 달리 골절은 체위 변경부터 욕창 방지, 재활치료까지 다 간병하는 사람 몫이었기 때문에 저도 몸이 환자로 실려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탈을 쓰고 남의 피 같은 돈을 빼먹은 년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돈 없다면서 자식은 영어 유치원에 온갖 특강에 과외까지 학비로 수백만 원을 쳐드린다는 소문도 알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화는 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구 잡히는 것도 어느 정도였습니다. 나를 잡아 간병인과 교대를 하고 전 신우이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유현실 씨 일하는 가게 맞죠? 아, 경복 엄마 얘기하나 보다. 네, 맞아요. 그만둔 지 꽤 됐는데 모르셨나 보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런데 누구신데요? 아니에요. 전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까지 동원해서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병원에서 간병하는 그 시간에 그녀는 피부관리실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 남들은 일하느라 정신없이 그 시간에 벌거벗고 누워서 신선 노름을 하고 있는 신우인연을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됐고요. 저리 비켜요. 여보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불러요. 내가 부르고 싶네. 마사지를 받으면서 처자는 건지 그 난리 브루스가 일어나는데도 눈도 못 뜨고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타월을 확 제쳤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누구야? 나다 이년아. 어머, 새언니가 여길 왜? 왜 왔겠어? 돈 먹는 하마 찾으러 왔지. 미쳤어요? 타월 내놔. 전 옆에 있던 머드팩을 통째로 얼굴과 몸에 퍼부었습니다. 순간 피부 관리실은 개판이 되고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양심이란 게 있으면 그 돈 받아먹질 말았어야지. 이런데 자빠져서 신선 노름하는 거 재밌었어? 우리가 보낸 50만 원 쏙쏙 빼가는 재미. 엄마가 주신 건데 왜 언니가 상관이야? 그래, 네가 좋아하는 엄마 아파 죽겠는데 넌 간병은커녕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긴 돈 주고 온 게 아니라 VIP 초대권으로 온 거야. 알기나 알아? 김 실장, 나 좀 닦아줘.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고? 미친 건 너야 이년아. 전 갑자기 괴력이 솟았는지 스팀 타월을 몇 개씩 뭉쳐서 얼굴과 몸에 내던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신우이의 물컹하고 뽀얀 피부와 더불어 막 꺼낸 찐빵이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욕이 대빨로 나오는지 그 당시의 분노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여보, 새언니가 반쯤 미쳐서 여기에서 난동 부리고 난리 났어. 전 당장 핸드폰을 뺏어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쳤습니다. 고모부, 여태 꿀 빨아서 좋았죠? 그동안 받은 돈 토해내지 않으면 소송 들어갑니다. 일 맡겠다는 변호사들 줄 섰어요. 아시겠어요? 전 마지막으로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라면 발악 맞습니다. 너도 정신 차리고 돈 벌어서 갚아. 귀부인 코스프레 하지 말고. 칩 한 채도 없이 전제로 전전하면서 그렇게 흉내는 내고 싶디? 전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신우의 남편과 시댁 그리고 남편에게서 끝없는 연락이 왔지만 전 전화를 꺼두고 서울 근교의 펜션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방 하나를 빌려 와인 한 병을 다 마신 후 뻗어서 자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종신고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2주 후에 남편이 절 찾으러 왔고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절 안아주었습니다. 신우이에게 돈을 다 돌려받진 못했지만 매달 소액이라도 송금 받고 있습니다. 자기도 미안한지 최저시급 받으면서 알바를 시작했더군요. 정말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이지만 참으며 살았던 지난날이 억울해서 그랬던 게 더 컸습니다. 암튼 그 후로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 눈치를 많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